자, 제일곡 상충곡 시작할게. 상충곡은 뭐냐면 상은 감상하다, 완상하다. 완상은 즐겁게 감상한다는 뜻이고 봄의 풍경을 감상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가사야. 양반이 지은 가사여서 가사는 그 운율이 시조랑 뭐가 같아? 운율이 같아. 그 운율은 어때? 사음보에 삼사조, 사사조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형시를 정해진 형식의 시로서 이런 정형시가 가지는 이러한 운율을 정해진 운율을 우리가 외형률이라 그러지. 현대의 자유시랑 다르게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요 운율을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가보자고.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 묻힌 분들, 묻혀 사는 사람들. 여기 그러면 청자가 되는 거지.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홍지는 속세란 뜻이에요. 원래 단어 뜻은 붉은 티끌, 먼지란 뜻인데, 이것은 속세를 부정적으로 부를 때 홍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생애, 생활, 어떠한가 질문하는 거야. 내 생활 좀 봐라. 내 생활이 너희들이 볼 땐 어때? 옛사람의 풍류에, 풍류는 멋있는, 혹은 운치 있는 생활에 미칠까? 못 미칠까? 뭐가? 이 내 생활은 옛날 사람이 멋있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 내 생활이 도달하는 것 같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냐?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서리법 아니에요. 천지간, 어,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괄호 안에 꼭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태어난 몸이 나만한 이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학원만은 많겠지만, 살림, 살림은 자연을 얘기를 해요. 자연,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묻혀서 있는 지락,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을 음, 왜 모르는 것인가? 자, 요 정도만 딱 보면 내용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겠지만, 자, 속세와 살림, 다시 홍진과 살림. 홍진은 속세로서, 살림은 자연으로서 여기에선 나가 살고 있고 여기에선 나와 같은 사람들, 남자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지금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죠. 그때 내가 누리는 것은 바로 보니 지락, 지극한 즐거움. 그러면서 내 생활, 옛날 사람이 멋있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던 삶이랑 비슷하지 어때? 하고 묻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나랑 같이 이런 기로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홍진에 묻혀서 지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고 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간목, 목은 초가집이라고 할게. 자, 초가집을 벽계수, 시냇물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시냇물 앞에 지어두고 송죽 우를 위해 소나무 대나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풍월은 자연이야. 자연을 누리는 주인 혹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지었냐면 시냇물이 흐르는 그 앞에 초가집을 지어놨고 저걸 지어놨고 그 옆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울타리처럼 자라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자연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닝 소개하는 거야. 나 지금 자연에서 잘 지낸다. 아직 봄 풍경 나오지 않았어. 여기까지는 계절감이 없어. 그리고 나오지.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요. 도와 행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이게 봄꽃입니다.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저녁해 속에 피어 있고 뒤에 녹양방초 나무와 풀들은 빗속에 푸르더라. 여기 꽃다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원래 가랑비인데 그냥 비로 해석하면 돼요. 자 봐.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요 문장과 여기가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대꾸를 이루고 있고 문장 구조가 비슷해. 하나 더. 복숭아꽃 살구꽃은 연분홍빛이거든. 흰색이거나 또는 연분홍. 여기 녹양방초는 푸른색. 그래서 색채 대비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시각적 심상으로 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석양 속에 피어있는 꽃, 불그스름한 흰, 그리고 나무와 풀들은 푸른색으로 푸르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물주가 칼로 재단, 치수에 맞춰서 잘라낸 것이다. 말하는 재단하다. 재단해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무엇을, 이런 아름다운 봄 풍경을. 조화신공은, 조화를 누가 부리냐면 조물주가 부려요. 조물주의 뛰어난 신공, 재주가 물물마다, 사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인데, 이때 야단스럽다는 화려하다. 사치스러울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꾸며놨다.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얘기야.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의 그 즐거움을 못내 겨워. 겨워는 못 이겨. 못내는 끝내. 결국 참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 애교, 아양을 떠는구나. 이번엔 봄 풍경을 뭘로? 수풀에 우는 새로.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즐거워서 우는 거야. 아까는 뭐였지?
시각적으로 묘사했지 봄의 풍경을. 이번에는 수풀에 우는 새가 소리마다 아양을 떤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엔 봄의 풍경을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그다음 무라일체니. 무라일체란 무슨 뜻이냐면 무라일체는 자연과 나가 한 몸이니 흥겨움이야 어찌 다르겠느냐 같다 서리법이야. 이거는 볼게. 이거는 서리법 아니야 의문문이긴 하지만 야 붓으로 그리는 것도 같고 응? 칼로 재다낸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는 거고요. 또 왜 살림에 묻혀지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얘는 서리법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12. 12는 살인문. 문 앞에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왔다 갔다 즐기는 겁니다. 소요 음영. 소요 어, 소요는 천천히 거닌다는 거야. 이리저리 거닐며. 음영 시를 읊조려. 음영은 시를 읊조리는 거야.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 적막하다. 자, 고요하고 쓸쓸하다의 뜻이에요. 고요하고 쓸쓸한데 한중진미 한가한 속에 참다운 즐거움이 한중진미의 뜻이에요. 한가한 미 재미 그 정도로 따서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혼자로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무 좋거든 흥겹거든 흥겹긴 한데 근데 혼자여서 심심하다의 뜻이야. 참다운 재미, 참다운 즐거움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없어서 약간 심심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자부심도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만 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였어요? 집 안과 근처에서 자연을 즐기는데 이땐 혼자 즐기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부터 집 밖으로 나가죠. 공간의 이동이 보입니다. 이봐 이웃들아 이웃 사람들아 청자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 들놀이는 풀밟기 같은 건데 들놀이는 오늘 하고 내과에서 욕기는 목욕이요. 목욕 하는 건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무를 캐고 채는 캐다란 뜻이에요. 산나무를 캐고 나중에는 저녁입니다. 아침에 반대말. 저녁에 낚시하세. 됐구죠? 언제는 언제에 뭐뭐 하고 언제에 뭐뭐 하자. 갓 괴어 이제 막 익은 갓은 이제 막 갓난아기 할 때 갓 뭐 이런 뜻이야. 익은 술을 괴어는 해석할 거 없어. 갈건으로 천으로 거르는 천으로 받쳐놓고 술을 익었으니까 걸러서 마셔야지. 꽃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술, 잔,
수놓고는 술잔의 개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몇 잔 마셨는지 한 잔 마실 때마다 꽃을 하나 따서 두고 또 한 잔 마시면 꽃 하나 따서 두고 또 한 잔 마시면 꽃 하나 따서 둬서 몇 잔을 마셨는지 이렇게 마시던 게 옛날에 풍류였다고 알아두면 되겠네. 별거 없어. 술 마시는 거 어쨌든 즐겁게. 온화한 바람, 화풍, 온화한 바람이 건듯, 건듯은 문득 혹은 잠깐 불어서 녹수 시냇물을 건너오니 시냇가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청양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요 표현은 실제로 잔에 향기가 떨어지는 걸 볼 수는 없잖아. 생각해보면 이거는 후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 자,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낙홍, 낙홍은 붉은색 꽃잎이거든요.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밑에 해석 말고 원문 가지고 해석을 주로 살려가서 가보자. 준중, 준중은 술통이 비었거든. 술 마시다가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다려에게 어린아이에게 술집에 주간의 술집에 술을 물어는 이것은 사오게 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사온 술을 메고 미음 안보 미음은 나지키 시를 미음은 시를 읊으며 조용히 시를 읊으며 완보는 천천히 걷는 거예요. 시를 읊으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혼자야.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줬어. 여전히 혼자 앉아. 명사 모래 조한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술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청류 시냇물을 굽어보니 쳐다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다. 복숭아꽃이나 복사꽃이나 같은 말. 무릉도원이 무릉은 동양적 이상형. 가깝구나. 저 메이는 봐봐. 매는 산이고 점 찍힌 매는 들판이야.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저 들판이 바로 그곳인가? 바로 뭐예요? 동양적 이상향 무릉도원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동경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곳이 무릉도원과 가깝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만 보면 이런 거였죠. 집 안에서 살림에 지어놓은 안에서 혼자 즐기고 놀다가 심심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집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여전히 혼자서 시냇가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알달달 취해가지고 혼자 앉아서 시냇가에 흐르는 이렇게 물을 보는데
나가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뭐가 떠내려와요?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지. 이걸 보고 혹시 어디가? 저기 보이는 들판이 혹시 무릉도원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은 무릉도원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서 흘러와서 복숭아꽃이 동양적 이상형이 멀지 않고 가깝다라는 이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경에 대한 어, 이거는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나무 새로 사이로 난 길에 좁은 길 굳이 해석 안 해야 돼. 소나무 사이로 난 길에 두견하는 진달래꽃을 붙들고 봉두 산 봉우리에 급히 올라가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말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천천말락은 촌과 락을 따면 촌락, 마을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 연화 일위는 굳이 해석하자면 연은 안개, 하는 노을, 일휘는 햇빛. 즉 금수는 이때 금이 비단인데 수놓은 비단을 펼친 듯 직유법 아름답구나. 연하일리는 그냥 연하일리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엊그제 검었던 들판이 이때 검은 들판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검은했던 검 어, 어둡고 컴컴한 컬러풀하지 않은 겨울 들판 얘기하는 거고요. 들판이 봄빛으로 흘러 넘치는구나. 유여 거꾸로 하면 여유롭구나. 여기까지가 엔딩인데 잘 봐봐. 한 번 더 설명할게.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줘. 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왔지만 여기선 수평적 이동.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집 밖에 시내가에서 저 위에 어디로 가? 시내가에서 술 먹고 슉 기분 좋아서 산봉우리로 가죠. 꼭대기로 수직적 이동. 수직적 이동. 수평적 이동에서 수직적 이동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쳐다본 풍경을 여기 뭐라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채색의 컬러풀하지 않았던 겨울 들판이 봄빛으로 아름답게 넘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연 풍경 감상한 거고요. 이제 봅니다. 여기 부귀공명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자 대꾸가 쓰였어. 여기랑 여기 문장부터 같지? 청풍명월 외에 청풍명월 풍월을 살려 풍과 월 결국 바람과 다른게 자연이야.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서리법. 다른 친구는 없다. 자연밖에. 요거 표현 잘 봐야 돼. 잘 나와. 자, 그러면 잘 봐봐.
북위 공명이 나를 꺼린대. 실제로는 누가 꺼리는 거야? 내가 실제로는 내가 북위 공명을 꺼리고 거부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걸 텐데 거꾸로 표현했지. 자, 내가 북위 공명을 꺼리는 건데 북위 공명이 나를 꺼리네. 원래는 주어인 나가 저 목적어를 꺼리는 건데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될 목적어를 주어로 삼아서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 내가 주어, 목적어, 객체 얘를 꺼리는 건데 실제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 방식을 주객전도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해. 주객전도. 자, 쉽게 말하는 거야. 내가 통닭을 먹고 싶어? 아니,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아, 치킨이 나를 붙잡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이 나를 붙잡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내가 치킨을 먹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치킨이 나를 붙잡어. 게임이 나를 붙잡어. 그걸 우리가 주객전도의 표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공명과 부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자연물에 대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표노항은 단표노항은 단표는 소박한 음식, 누항은 누추한 거리. 단표노항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소박한 삶, 가난한 삶에 만족하는 것. 이꼴 안분지족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야. 되게 중요한 단어야. 소박하게 살면서 만족하는데 허튼 생각, 해음은 생각, 허튼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아니하네. 그래서 허튼 생각이 뭐야? 허튼 생각이 오케이. 뭐 부귀와 공명. 허튼 생각 다 같은 말이야. 자, 부귀 공명 이꼴 허튼 원문 그대로 써볼까? 허튼 행음이랑 같은 말. 얘네는 다 뭐다? 세속적 가치를 가진 것들. 거기는 나는 부정적으로 여긴다. 아무타, 아무튼, 백년행락, 백년은 한평생, 행락은 즐거움, 이만한들 어떠한가, 서리법, 만족감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는 이 작품 또 보세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은 없어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은 없습니다. 자, 지었겠지만 한 방에 설명해 보죠. 자, 속세 사는 분들 이내 생활 어때? 옛날에 잘 멋있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 비슷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한 이가 많지만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많지만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진검을 왜 모르는 것인가 하고 비판하는 거죠. 송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나는 몇 칸짜리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 지어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풍월의 주인 자연을 누리는 즐거움이 주인 사람이 되었어라. 자연을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봄입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연분홍빛 농약맞춰 나무와 풀들은 빛 속에 푸르구나. 색채 대비 됐고 아름다운 자연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칼로 재단한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누가? 조물주 신이. 조물주의 신공 뛰어난 능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화려하다.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못내 겨워 못내 이겨 견디지 못해 소리마다 애교를 떠는구나. 이번엔 아름다운 봄 풍경의 흥겨움을 청각적인 새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새 울음소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물알새 자연과 내가 하나니 흥겨움이 어찌 다르겠느냐. 자연도 즐거워하니 나도 즐겁지. 살인문을 걸어보고 그냥 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소요 음영 시를 읊는 겁니다. 시를 읊으며 산에서의 하루가 약간 쓸쓸한데 이때 쓸쓸한 건 기분이 나쁜 건 아니야. 혼자여서 심심한 거야. 한가한 재미를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그래서 집 안과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사람들 만나러 가야지. 이봐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들러리는 노는 건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자. 아침엔 나물 캐고 저녁엔 낚시하자. 이제 막 익은 술을 천으로 필터로 받쳐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숫자를 세면서 먹으리라. 몇 잔 마셨는지.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 시냇물을 건너오는데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꽃향기일 수 있어요. 낙콩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이것도 대꾸죠. 술통이 비었으면 다 마셔서 나에게 알려라. 소동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물어 사오게 해서 어른은 막대를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천천히 거닐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술 마신 다음에 모래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복숭아 꽃 내려오는 거 보고 저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하고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소나무 사이의 길에 진달래를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요. 산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시냇가에 있다가 술 먹고 취해서 수많은 마을들이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니까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할 위 아름다운 자연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고 엊그제 검은들 겨울 들판이 어느새 봄빛으로 흘러넘치는구나. 부기도 공명도 부기도 날 거리니 주기촌 대표현 청풍명을 왜 어떤 친구가 있겠어? 나에겐 청풍명을밖에 없어. 소박한 삶을 살면서 안분지족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딴 생각, 잡생각 안 한다. 부귀 공명에 대한 생각 안 한다. 아무튼 한평생 사는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때? 이만하면 최고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강호사시사. 본문 가지고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갈게요. 처음에 얘기할게. 이 작품은 양반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고요. 적절해.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입니다. 강호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 즐거운 삶을 계절별로 한 수씩 노래하고 있다. 맞아요. 규칙적인 음보, 사음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의 형성부터 맞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진짜 의문의 형식으로 작가가 강조하는 거, 요거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는 서리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강호는 자연, 최초의 연시자입니다. 사시는
사계절. 잘 볼까요? 각 연마다 이 작품을 딱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데 초장은 강호의 뭐뭐가 드니 뭐뭐다 이런 구조. 뭐뭐한 것도 역구는 이셨다. 요 부분이 요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모든 작품에. 잘 보죠.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래서 비슷한 구절로 시작되면서 그 문장 구조가 같고 그래서 전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해요. 그리고 엔딩도 어때요? 이 몸이 뭐뭐함도, 이 몸이 뭐뭐함도, 이 몸이 뭐뭐함도. 여권은 이셨다, 여권은 이셨다, 여권은 이셨다. 끝에 구조도 굳이 찾으면 이 몸이 뭐뭐함도, 여권은 이셨다. 그래서 비슷한 문장과의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전체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운율도 의미도 강조하고 운율도 형성하고. 해석할게요. 강호, 자연의 봄이 드니 계절 나왔습니다. 미친 듯한 흥겨움이 저절로 난다. 탕료 개변은 탕료는 막걸리, 개변은 시냇가. 막걸리 마시는 시냇가에 금리너, 물고기가 횟감이 안주로다. 술 마시면서 안주 마시는 거고요.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 역시 임금의 은혜이도다. 그래서 자 봐봐. 이 작품은 모든 구조에서 다시 초장, 중장, 종장에서 처음에 초장, 중장 두 줄은 자연 친화, 자연 죽이는 임금의 은혜 감사하는 거. 참이 모든 연이. 자 봅시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계절감 나왔어요. 초당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한가하다 얘기예요. 유신한, 유신한은 신이 있는 강파,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자연 에어컨이지. 그때 강 물결이 뭐래? 믿음 있대. 믿을만하대. 무슨 법 쓰였어? 의인법 쓰였습니다. 왜? 믿을만한 건 사람한테만 쓰는 거니까.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서늘하다 시원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도다 라는 거고요. 가을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흐르게 띄워 던져두고 그물을 실어서 그냥 던져놨어. 잡으려고 그물을 거두지도 않았어. 흘러가는 대로 띄워서 배를 띄워서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는 대로 배를 띄워 그물을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도다. 강화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한 30cm 정도 쌓였다. 삿갓 모자죠? 비스듬히 쓰고
누역은 도롱이라고 해서 비옷입니다. 그리고 옷을 삼아도 춥지가 않아. 여기서 이거 잘도 삿갓과 누역, 비옷은 뭐냐면 소박한 삶을 상징해. 애도 따뜻해. 그것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 이거 뭐라고? 상충곡의 단표누항, 안분지족의 것과 비슷해. 같아, 거의 의미적으로. 누항이랑. 그래서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도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요 파일은 보낼 테니까 문제 꼭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거 질문을 해주시죠. 이러면 일단 수업 진도 부분은 다 된 것 같습니다.